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유아임용 경북 지역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도 아직 여기에 제가 함부로 서도 되는 자리인지 너무 믿기지도 않고 거짓말 같고 그런데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시간 내어주신 선생님들께 일단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돼서 이렇게 쓰는데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한 공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사립 경력은 1년밖에 없었고요. 공부 기간과 경력 보면은 저는 시험은 총 3번 보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냥 한 달 정도 기출만 이렇게 후다닥 돌리고 갔더니 5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컷에서 20점 넘게 떨어진 어이없는 점수를 이제 받고, 저는 이제 임용과 공부랑 이제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립유치원 이제 현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임용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았는지 이제 2022학년도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컷에서 마이너스 7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슬프고 그랬지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1차 컷에서 플러스 7점으로 이제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1차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민쌤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너무 꼼꼼한 성격이셔가지고 기본서 내용도 되게 탄탄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네,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을 선택을 했고 또 문제가 너무너무 풍부해서 저는 진짜 문풀로 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풀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공부를 하면은 인풋이 되면은 아웃풋이 되게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민쌤의 문풀이 아웃풋 하는 데는 정말 최고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나는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은 공부를 지속하게 해주는 그런 기분 전환의 힘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반복하면 질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스터디 카페도 다양한 분위기의 스터디 카페 선택해보고 또 저는 너무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인강보다는 직강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엄청 계획적인 성격이라서 플래너도 진짜 예쁜 걸 샀어요. 근데 그 예쁜 플래너마저도 쓰다가 질려가지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치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요인을 찾아보다 보면은 기분 전환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2022학년, 그러니까 전년도 시험지를 꺼내서 저희 답안과 모범 답안을 비교를 해보면서 틀린 이유를 적어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거는 문제 이해를 너무 잘못했구나. 이거는 두 가지 비교하는 것에 헷갈렸구나. 이런 식으로 적었더니 틀린 것은 진짜 많은데 틀린 이유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제가 불합격한 이유를 4가지로 취합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에 적합한 공부 방향 방법을 제가 스스로 써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눈앞에 잘 보이는 곳에다 배치를 해두면은 선생님들께서 뭔가 잘 인지를 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냥 제가 활용한 스터디들이 있는데요. 뭐 캠스터디, 착석 인증 스터디, 그리고 구슬 스터디를 2개를 했어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둘 다. 근데 여기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역시 구슬 스터디 2개가 가장 도움이 됐었어서 이거는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적어두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개론과 강론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해이실, 기출, 논술, 장학법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래도 공부 방법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았어요. 그래서 회의실은 일단 그 유아 임용 자체가 이제 곧 2019 개정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회의실을 아주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설서 하나에 한 달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월에는 해설서, 2월에는 실행자료, 3월에는 이해자료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이해를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고 또 민쌤이 진행하시는 회의실 강의를 듣고 저만의 요약본을 만들었어요. 근데 회의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면은 그냥 다 외웠어요. 그런 식으로 요약본을 아예 오른쪽에 이제 제가 예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그냥 다 외웠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을 다 외우고 나중에 외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직전에 가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보고 쫄쫄쫄 다 구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2022학년도 회의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엄청 지문은 긴데 그 단어 하나가 조그맣게 나와서 저는 그것마저 틀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다 외우는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네,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모르면 그냥 다 암기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강의는 저는 기출을 좀 재밌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출 변형 문제를 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일단 개강론 강의가 진행이 되면 그 강의에 관련된 기출 강의를 듣고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발달의 원리에 관한 기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기출 문제 전체가 다 발달의 원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엄청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게 어떤 내용 요소를 뽑아낼 수 있지? 하고 그 내용 요소를 뽑고 그 내용 요소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론밖에 못하고 강론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강론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쓰고 그거에 대한 답안을 포스트잇으로 적어가지고 붙여놨어요. 기출 문제집에. 그래서 기출 회독할 때 되게 하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은 시간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저도 1월, 7월 아예 안 보고 그냥 8월 달부터 보기 시작했고요. 법 강의 듣고 빈칸으로 충분히 문제들 출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그 빨간색 부분만 외웠어요. 근데 솔직히 법 공부를 저도 너무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니까 좀 마음에 위안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공부 시간도 30분만 보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생겼고요. 안전 강의 시작할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1시간 정도 했고요. 요약 정리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요약 정리집에 검정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만의 빈칸 문제집을 만들었고 그런 요약 정리집 원본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외워야겠다 하고선 다 키워드를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요약 정리집 암기하고 내가 만든 빈칸 문제집 풀고 또 나중에 문풀도 풀고 빈칸 자료도 풀고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을 계속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 건강안전 길라잡이 장학 자료가 있거든요. 건강안전교육에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빈칸 다 뚫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제가 17점을 맞아가지고 되게 고득점은 아니어서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번에 작년 시험에는 개론 중에 아동복지의 내용이 나왔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였어요. 저도 풀면서. 그래서 어쨌든 교육과정을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논술은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출 문제는 한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싹
다 해서 네 먼저 풀어보고 모범답안 비교하고 자가첨삭 다 하고 그거를 또 다시 써보고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을 했었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싹 다 한번 쩌라락 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 너무 하기 싫을 때는 그냥 모범답안 맡겼고요. 그리고 논술 스터디를 하진 않았는데 첨삭 스터디 하면은 제가 만약 다시 수험생이 된다면 첨삭 스터디를 꼭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기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보았는데 지금 1월부터 2월 시기니까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적어보았어요. 지금 개론 시작 중이니까 개론을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을 예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1월, 2월에도 최대 8시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번 주 복습만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하자 하고 이번 주 복습하고 지난주 거 복습하고 다음 주 거 예습하고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일단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1시간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책 내용에 있는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목차만 쭈루룩 일단 적어보면서 오늘 이런 부분 공부하겠군 하면서 이제 살짝살짝 생각을 해보았고 책에는 바로 필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책에는 바로 필기하지 않고 그냥 패드를 활용해서 필기를 한다거나 나중에는 스캔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포스트잇으로 적어가지고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책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차에는 형광펜도 그어보고 이제 민쌤이 강의하시면서 그 중요한 문장들 같은 것도 연필로 이렇게 표시해보고 키워드도 표시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책 문장 위에 그냥 이렇게 돼지꼬리표에서 적는 게 되게 좀 눈에 보기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각주를 이렇게 달면서 왼쪽에다가 싹 다 정리하는 방식으로 빈칸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한 책을 회독을 하면서 이렇게 쭈루룩 읽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왼쪽에 적은 각주 부분을 보지를 않고요. 그 본문만 일단 쭉 읽어봤는데 여기 숫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 내가 무엇을 적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재미있게 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습은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냥 목차를 형광펜으로 쭉쭉쭉 그으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저는 1월, 2월 뿐만 아니라 1, 2, 3, 4, 5월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모르거나 헷갈린 부분은 그냥 시간을 무조건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더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음악 교육에 조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음악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이런 것 좀 알려달라 이러면서 되게 막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동원을 시켜서 그거를 이해를 했던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운동도 가볍게 해줬고요. 저는 오프를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오늘 토요일 직강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건 정말 재미있는 얘기지만 너무 주말에 쉬어도 평일에 약속을 잡고 싶을 때가 진짜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막 12시, 2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아예 3, 4시, 5시로 잡고 아침에 그날 일찍 일어나서 5시간, 6시간 정도는 꼭 하고 나갔어요. 그것도 그냥 팁이고. 그리고 3월, 5월부터는 이제 암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6월, 8월, 물론 6월 달에부터 암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월, 5월에 암기를
해야지 저의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가볍게 외워서 누적 복수도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냥 하루 외운 거 하루 외웠는데 이거는 잘 안 외워지네? 이런 것도 그냥 싹 다 넘어가고 나중에 외우자 하고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외웠는데,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머리에 남는 게 6월 달에 조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냥 타이핑으로 인출해서 시간 최대한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개론 복습을 그렇게 진행을 했고, 강론 복습도 앞서 말씀드린 책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강론도 복습도 하면서 암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3월, 5월 달에 되게 바빴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월, 8월인데, 저는 6월, 8월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웹지도도 새롭게 나왔었고, 암기도 이제 진짜로 해야 되고, 거기다가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눈코 뜰 그거 없이 진짜 너무 빠르게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론, 개론을 책을 정리를 말끔하게 해놨으니까 웹지도도 말끔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일단 2가지로 했어요. 1가지 말고 2가지씩 꼭 외웠고 그걸 연필로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키워드도 역시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는데 6월, 8월에 섣불리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신중하게 체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키워드를 체크를 하면은 이게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은 6월, 8월에 키워드 체크한 건 거의 없었고 9월, 11월 때 문제 다 풀고 암기도 다 하고 이런 머릿속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 키워드를 체크해야지 이게 진짜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기출도 함께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출에 답이 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3번 되었다 하면은 그 부분은 빨간색 줄이 3번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딱 봤을 때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눈에 확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문풀을 쓰면 이제 오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하진 않고 웹지도에 바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문풀을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나왔다 하면 왜 틀렸는지 일단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풀 문제집을 보면은 다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빼서 틀렸다. 그럼 어떤 키워드가 빠졌지?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걸 다시 키워드에 적어보았고, 또 맞았는데 문풀 답안 중에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문장들은 바로 다른 색깔 펜으로, 저는 그래서 문풀용 펜을 준비를 해서 똑같은 색으로 그걸 다 적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웹지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1월 달까지 들고 가니까 되게 이제 못 본 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 암기는 이제 토요일 날 만약 강의를 듣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요일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의사소통 영역을 싹 다 외우고 나머지 금요일에 이제 하나의 영역 전체 인출을 했습니다. 저는 인출을 구술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방법은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3번 체크가 돼 있는데 7월 1일 날 틀리고 9월 19일 날 또 틀리고 10월 11일 날 또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풀이든 웹지도든 다 표시를 해둬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일단 문풀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대충이라도 다 풀었는데 저는 강의를 듣기 전 문제를 푼 거는 거의 다 틀렸었어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만의 꿀팁인데 문제를 풀 때 일단 문제집에 안 풀고 노트를 활용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처음 풀었던 답안을 무조건 보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하고 문제를 푼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보관을 해두고 첫 번째 풀었을 때랑 두 번째 풀었을 때랑 답을 비교해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답안 진짜 못 썼는데 두 번째 이제 좀 암기하고 계속 웹지도 해독하고 두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 되게 답의 그 클래스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았다 하고선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이 키워드를 써서 맞았구나 하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표시를 해두고, 아니면은 처음에 풀었는데 맞았는데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답안을 비교를 해보면은 문장 순서도 되게 이상하고 키워드도 하나도 없고
되게 두리뭉실한 답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일단 문제 풀었던 답안들은 모두 보관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답안을 보관을 해두고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맞았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시 풀면 좋을 것 같은 문제들도 표시를 해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술이 좀 길어서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또 풀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랑 또 맞았는데 엄청 헷갈렸던 문제들, 그런 부분도 2가지 형광펜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월 시기에 이제 오프라인 구술 스터디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슬럼프가 되게 많이 온 건 아니고 딱 D-100일 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근데 그냥 과감하게 공부 던지고 유행하던 연애 프로그램 정주행하면서 그래서 꼭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날에는 꼭 한 번쯤은 쉬어가도 되니까 너무 강박 갖지 않고 쉬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9월, 11월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는 정말 로봇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눈 떠서 공부하고 또 자고, 눈 떠서 공부하고 자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암기는 이제 이때 웹지도 구술 스터디 선생님이, 저희 짝수 스터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과 회독 계획을 짰어요. 1일부터 4일은 의사소통, 5일부터 8일은 신체운동 건강, 이런 식으로 회독 계획을 짜고 그 회독 계획에 맞춰서 암기하고 그 회독 계획에 맞춰서 문제 풀고 그 회독 계획에 맞춰서 내가 외운 것을 선생님과 이야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웹지도도 목차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를 해서 나중에는 그 목차 노트만 보고 웹지도를 그냥 머릿속으로 다 뱉어냈어요. 시험 전까지 그게 다 완성이 되게끔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기에 짝수 스터디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선생님은 어떻게 웹지도 문장을 그대로 외우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구술 스터디의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게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다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피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저는 웹지도에 있는 문장을 거의 그대로 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마음도 편했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이제 첫 번째 2월, 8월에 한 번 쫙 돌렸으니까 9월, 11월에는 계속 푸는 거야, 문제를. 그래서 2번째는 뭐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든지, 3번째로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제를 다시 푼다든지 해서 선생님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틀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보니까 6, 7번 정도 풀었고,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도 8번 문제를 푼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험 한 주 전에는 안 그래도 의사소통이랑 자연탐구 부분이 비중이 높으니까 의사소통이랑 자연탐구는 시험 일주일 전에 다 풀고 들어갔어요. 문제집을.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도, 근데 저는 모의고사에 너무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틀린 거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만 보고, 근데 저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점점점 떨어지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도 휘둘리지 않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유에 따라서 오답 문제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을 적어 놓았으니까 선생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1차 공부의 총정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부족한 부분을 무조건 시각화를 해서 드러내 놓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면서 당근도 중요하고 채찍도 중요하지만 저는 1월부터 5월까지는 당근을 많이 주고 그 이후로는 채찍질만 했어요. 넌 왜 이런 것까지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채찍질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속상은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최대한 많이 표시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문제풀이도 반복해서 풀었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까지 풀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풀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문제까지 풀다 보면은 문제 푸는 힘이 진짜 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 다 푸셨으면 좋겠고, 지금 1월, 2월 시기에는 이해를 많이 하는 시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2차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1차 시험 끝난 후에 일주일 정도 휴식 시간 갖고 바로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너무 열심히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했고요. 1차 합격 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면접 수업 실현 2세트씩을 하루에 진행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거 좀 심각한 사태인 것 같다. 개인 공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약간 모래성 위에 성 쌓는 기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서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원들의 협의하에 3일 정도 개인 공부 시간을 갖자 하고선 이제 실제로 그 이후로 저도 면접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아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면접도 그냥 주제별로 키워드 나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생각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그냥 딱 다 암기를 했어요. 그 쓴 거를. 그래서 그렇게 했고, 수업 실현도 그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수업 유형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발문들을 다 형광펜 쳐서 그냥 다 암기를 해서 내뱉었고, 그리고 특히 수업 실현은 복귀 영상, 우수 사례 영상 등을 보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저는 현장 경력이 1년은 있었지만 되게 수업할 수 있는 유형이 엄청 한정적이어가지고 다른 수업 유형에 대한 자신이 너무 없었는데 그냥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수업 시간 또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교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암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암기요? 네. 그 기화펜 혹시 아세요? 그 쓰면은 날아가는 거? 근데 그거를 그냥 기본서에다가 뭐 기화펜 아니어도 좋고 그냥 이면지의 펜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기본서 보고 암기하고 이렇게 써보고 그걸 되게 반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차 노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목차 노트 옆에 가지수를 숫자를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나중에는 그 목차 보고 뭐 행동 연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가지수가 2가지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2가지를 말로 뱉었어요. 저는 백지 쓰기 따로 하지 않았고 그냥 3월, 5월에 간편하게 타이핑만 하고 6월, 8월, 9월, 10월, 11월 다 그냥 구슬로 이야기를 했는데 구슬의 또 단점이 내가 이야기한 게 잘 얘기한 건지 잘 몰라서 저는 구슬 스터디를 활용을 했었습니다.